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갈수록 힘들다라고 토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희망적인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절대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 갖기보다 자신의 일, 자신의 삶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이 급여소득 혹은 장사나 사업을 해서 얻는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안정적인 이 소득이 확보가 안 되면 삶이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앞으로는요, 실업의 시대가 최소 5년 이상 지속된다고 얘기합니다. 내수도 없고 전부 고령화돼서 매우 우울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거구든 극자든 전부 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 언론들을 다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노총도 노동자 팔아서 헤쳐먹고 있고, 이 재벌가 족벌가들은 또 그네들대로 주가 조작해서 개미들 등쳐먹고 직원들 인건비 빼돌려가지고 또 헤쳐먹고 있는 그런 막장입니다. 저는요, 민노총도 한노총도 기득권이라고 보고 있고, 이 대기업 재벌가 족벌가들 그들도 기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바뀌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좀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현금 부족 사태에 집값 올라간다,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가 떨어집니다. 왜겠습니까? 대출이 그만큼 안 나오거든요. 부동산은 폭락 중입니다. 건설사 망하고 있고, 연쇄도산 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가 안 돼요. 제 지인이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에 사는데, 이 돈이 3억, 5억이 필요한데 현금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집을 팔고 싶은데 집을 내놓은 지가 몇 년이 되는데 안 팔려요. 안 팔린다고요. 평수도 너무 넓고 금액도 너무 넓으니, 너무 크니 쉽게 뛰어들어서 사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목동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 지인도 안 팔린다고 난리고, 강동구도 마찬가지고, 광진구도 마찬가지고, 동대문구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서울에 살다 보니 제 지인들이 여기저기에 살잖아요. 남양주에도 살고, 파주에도 살고, 안산에도 살고, 동탄에도 살고, 여기저기 다 산단 말이에요. 제가 뭐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그네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들리는 분위기나 상황들이 있잖아요. 한때는 제 지인 중에 집을 10채 넘게 가지고 있는 좀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녀석이 있었어요.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산도 많이 취득하고. 근데 그 녀석하고 얘기하다 보면 최근에 뭐라고 얘기하냐, 부동산 다 필요 없대요. 머리 아파 죽겠대요. 왜? 세입자가 안 나가고 소송 중에 있고, 또 집값은 올랐다고 하는데 팔려고 봤더니 다주택자고 양도세 너무 세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가 자산으로는 돈이 되게 많은데 당장 쓰려고 하니까 현금성 자산이 없어서 매일 허덕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대치동에 집 한 채 있고 도곡동에 집 한 채 있고 되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자산 가격은 되게 높은 게 맞는데, 그러면 그네들이라고 해서 연봉을 5억 받냐고 10억 받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네들도 받는 월급은요 그닥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1억 2천 1억 5천 물론 많이 받는 사람들 이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네들이 그러면 생활 수준이 월등히 높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애 키우고 밥 먹고 살고 출퇴근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지역에 살고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만큼 있잖아요, 종합소득세 종부세 내야 되고, 그 지역에 살다 보니 이 물가가 좀 더 높기도 하고. 결코 그냥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놈들이 말하는 것처럼 되게 럭셔리하게 살고 뭐 식당에 가서 가격표도 안 보고 메뉴판 주문하고 이런 개소리는 해당 사항 없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네들은 월급이 좀 더 세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뭐 200, 300, 400 받으면 그 친구들은 뭐 600 받고 700 받고 800 받으니까 좀 더 여유롭긴 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그냥 일반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학원 하나 보내면 그네들은 좀 더 비싼 학원 보내더라고. 아니면 저기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또 해외에 유학 보내고 하니까 이 애들한테 들어간 학비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어른들이 쓰는 소비는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뭐 명품백 한두 개 좀 더 사고 뭐 좀 더 괜찮은 맛집 가서 좀 더 먹는 거, 그거 말고 별 차이 없더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별반 다르지 않더라.
상무든 전무든 과장이든 대리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부동산에 올인해서 살면 인생이 되게 우울해진다라는 거. 물론 좋은 부모, 돈 많은 부모 만나서 되게 부모가 돈을 많이 보태줘서 강남에 아파트 15억, 20억에 샀는데 한 40억 되고 좀 여유롭고 이러면 기분 좋죠. 그리고 또 한 채 더 샀는데 그거 잘 팔아서 타이밍 잘 맞춰서 팔아가지고 형성 자산은 10억, 20억, 30억 가지고 있으면 되게 여유롭죠. 근데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되게 드물더라는 겁니다.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엉덩이에 깔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실제로 현금을 아주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임원이어서 법인카드 나와서 법카로 눈치 안 보고 쓰는 사람들은 씀씀이가 큰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극소수의 사람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별 차이가 없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집값이 앞으로 회복돼서 집값이 많이 오를 거다 이런 기대는 안 갖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 입장에서 운 좋게 집값이 오른다. 근데 자기가 엉덩이에 깔고 있으면 대출 이자 내고 원리금 갚으며 살면 당장의 현실의 삶은 되게 빡빡하더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대출 이자가 급등하는 시기,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시기에는 무리하게 빚을 낸 연끌족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제 지인들이 왜 아파트 팔려고 하겠어요? 부담이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팔리냐? 안 팔린다라는 겁니다. 잠실에 30평대 아파트 24억이다 26억이다 호가 나와 있는데 20억에 내놔도 안 팔려요. 왜? 경매로 18억에 거래되고 19억에 거래되는데요. 그리고 2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냐고요. 연봉이 2억 받아도요. 연봉이 2억 받아도 실수령액이 한 1100, 한 1150쯤 돼요. 그럼 그네들이 2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냐? 못 삽니다. 못 사요. 왜? 대출, 이자, 원금 감당 못 합니다. 어떤 저기 부동산 하는 유튜브 또라이 같은 놈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남편하고 아내하고 뭐 1억 5천 1억 5천 연봉 받으면 합치면 3억인데 1억 5천씩 받으면은 뭐 20억짜리 아파트 충분히 산다고 얘기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제 지인들이 이 와이프나 그 녀석이나 둘이 합쳐가지고 각각 있잖아요. 연봉이 한 2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실수령액이 얼마입니까? 월에 2천만 원이 넘어요. 2천 한 2, 300 돼요. 근데 그러면 그네들이 20억, 그놈이 그럼 20억짜리 아파트 덜컥 살 수 있냐? 아니에요.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미 그만큼 버는 만큼 있잖아요. 이미 월급을 500만 원 받다가 한 방에 1100 된 게 아니잖아요. 순차적으로 올라가잖아요. 400 벌다가 500 벌다가 600 벌다가 650 벌다가 700 벌다가 800 벌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소득이. 그러면 그만큼 씀씀이도 같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애들 좀 더 좋은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사립고 보내고 해외역 보내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남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업자놈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둘이 합쳐가지고 부부가 합쳐서 연봉 3억 되면 30억짜리 살 수 있다? 그거 다 개소리고 20억짜리도 어렵다라는 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딱 이 급여, 딱 대출 금액, 그리고 실제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연끌 이렇게 해서 딱 공식처럼 해서 딱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부동산에 올인하지 말자. 적어도 앞으로 한 4, 5년간은 무리해서 집을 사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 합니다. 이상입니다.